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초선 표창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의 불출마 이유를 보면서 초선 의원의 어떤 기계나 정치 개혁에 관한 의지, 옳은 것에 대한 소신, 이런 것을 내팽개치고 무지몽매한 당의 집단적 논리에 끌려다니면서 한국 정치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를 많이 끼치고, 그러면서 달랑 무슨 선언문이고 하나 내놓고 한국 정치를 비판하면서 본인이 반성 참여한다고 하는 얄팍한 처신. 저는 아주 나약하고 왜소한 한 지식인 내지는 정치인의 표상을 보는 듯합니다. 그는 경찰 출신입니다. 경찰대학의 교수 출신.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많은 방송에 출연을 했고 범죄 심리학자로 활동을 했고, 본인이 과학수사와 관련된 연구소를 차려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라는 존재가 뭡니까?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가치, 법과 질서, 옳은 것, 시시비비, 선과 악의 구별, 이런 것을 어떤 인생의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직업, 그 직업 출신이 그거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나 국회의원 하지 않겠다. 저는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국 사태로 인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추락을 하고 민심이 대거 이 정권을 떠나버리고, 그래서 용인정이라고 하는 수도권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심이 상당히 악화되고 해서 내년 총선에서 자신이 없어서 퇴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밝히는 대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변신하는 것인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그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번민을 한 것은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양심이 말하는 소리는 그것이 아닌데, 당의 논리, 당의 입장, 당이 처한 상황에 할 수 없이 빠져들어서 조국을 수호해야 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게 느껴졌겠습니까? 그의 불출마 선언문에서도 느껴집니다. 제가 일단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에 입당해 정치를 시작하면서 4년 전 얘기죠. 초심을 잃게 된다면 쫓겨나기 전에 제가 스스로 그만둘 것이라는 약속을 드렸다. 나름 최선을 다했고 어쩔 수 없는 언행이었다고 합리화를 한다고 해도 분명 객관적인 정의나 공정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치우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상대 정파가 아닌 중립적 시민 혹은 저를 지지했던 시민들에게서조차 실망했다라는 말을 듣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4년의 임기를 끝으로 불출마함으로써 그 총체적 책임을 지고자 한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재밌습니다. 하나는 어쩔 수 없는 언행이라고 내가 아무리 합리화를 해도, 두 번째는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나에게 실망했다라고 얘기했다. 자, 그러니까 당의 굴레에 빠져서 자기의 마음과 다른 언행을 한 것이 지지자들에게조차도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 사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고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정치는 좌파에서 하면 안 됩니다. 우파에서 해야지. 우파에서 정치를 해야 우파의 논리와 자기의 가치관이 맞아떨어지고 자기의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가 자기가 입에서 말하는 소리와
같아지는 것이죠. 좌파에서 정치를 하니까 입과 양심이 따로따로 놀고 그 간극 사이에서 엄청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초선 정치인 시절 초기에 잘못된 사고방식과 삐뚤어진 이런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본인 스스로가 그랬는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국의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삐뚤어진 조국 수호. 그는 조국에 관한 많은 보도, 숫자를 열거하면서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지나치게 혼란스러운 보도이며 마치 소독차를 따라가면서 그 연기 속에서 느끼는 갇혀있는 혼란 같은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언론이 조국의 주변을 때리고 가족들을 망신 주기에 몰입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죠. 조국과 조국 가족의 엄청난 비리, 아니 경찰관 출신이라면 너무나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헌법기관으로서 추궁하기보다는 저렇게 그것을 따지고 보도하는 언론을 공격을 해야 되는 자기의 모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두 번째, 제가 이 대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직업도 아니고 경찰대학교 교수 출신이라는 것. 경찰관, 범죄심리 분석 전문가, 프로파일러 출신이라는 것. 그걸로 방송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점. 자,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됩니까? 경찰 출신이 당연히 가져야 되는 법과 질서, 윤리에 관한 강력한 의식. 이것을 다른 국회의원들보다도 더 보여줘야 되는데 거꾸로 완전히 민주당의 무슨 호위무사가 돼서 조국을 변호해야 되는, 그래서 경찰 출신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가치관 실종, 자기 충돌, 자기 실종. 세 번째, 그는 조국의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를 아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저희가 기억하기에도 끔찍한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도 탄핵 소추를 당해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여성 대통령을 소재로 누드화를 그린 그런 작품을 버젓이 국회에 전시하는 일을 주관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국회의 의원회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국회의원이 저런 전시회를 안내하고 주관을 해서 저런 그림을 포함을 해서 60점이 전시되었었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시민 세 사람이 저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를 바닥에 내던져서 때려 부셨습니다. 폐륜적인 의정활동, 폐륜적인 전시.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옆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참으로 기억하기도 끔찍한 아주 혐오스러운 사진입니다. 이 나라의 헌법기관 국회의원이 이런 식의 언행을 보일 수가 있는가. 술 취해서 노래방에서 노는 것처럼 주홍색 가발을 둘러쓰고 더군다나 국가 안보가 걸린 사드 미사일의 배치와 관련된 문제에서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에서 열린 사드 반대 집회에서 표창원 의원을 포함으로 해서 민주당의 의원들, 손혜원 의원 이런 사람들 가발을 쓰고 노래방에서 노는 것처럼 성주 집회에서 국민들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 이런 식의 선동적인 발언을 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배치하는 사드를 이런 식의 노래방 난장방의 술안주거리로 전락시켰던 것입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사드 반대 집회에서 사드 반대가 당론이고 또 국회의원들의 소신이라면 나가서 연설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파를 하고 왜 사드를 반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를 하면 그러면 당연한 정치인의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집단적으로 무슨 각종 가발을 쓰고 주홍색, 노란색, 하늘색 무조건이라는 노래에 맞춰서 사드 반대 집회가 열리면 무조건 달려온다, 무조건이야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자극하고 선동하는 집회를 했던 것.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표창원 의원의 언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달랑 불출마 선언문 몇 줄로 이런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표창원은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